새벽 4시에 깨가지고 그 뉴스를 기다리다가 그걸 보고 정직 2개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대형 사고 터지겠다. 그 정직 2개월 하나 내리려고 지금 약 1년 반 동안 그 난리를 피웠냐 이거죠. 추미애, 윤석열, 문재인까지. 물론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판사를 불법 사찰하고 재벌 사주와 만나가지고 야밤에 수습되고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자는 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다가 조중동의 이 반대 여론에 막히니까 이걸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 그 난리친 거에 비해서는 정직 2개월. 윤석열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권력 남용해가지고 정직 3개월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때 정직 3개월하고 지금 정직 2개월하고 비교를 보란 말입니다. 이 조국 사태 때부터 따지면은 거의 1년 반을 그 난리 법석치고. 그럼 이게 가처분 가서 설사 가처분으로 효력정지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2개월 뒤엔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뭐 문재인이 오늘 결재한다면서요. 그러면 2월 중순에 또 들어오는데 그럼 7월까지 이것들은 7월까지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7월까지 또 거의 전 국민을 참여시키는 개싸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태 정도면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대형 사고 터져요. 대형 사고. 저는 딱 그 느낌이 들었고 그 대형 사고가 터질 만한 이 폭탄들을 지금 제가 법무부, 대검, 재판부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결국 그게 터지게 되겠죠. 양쪽이 이미 서로 인간으로 안 보일 겁니다. 이제 인간으로 안 보일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놈들 다 있냐. 양쪽이 그런 상태에서. 그럼 그런 정도로 싸우면은 둘 중 하나 죽던지 둘 다 죽던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직 2개월로 또 해놨으니 진짜 무기 들고 싸우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먼저 이거 볼까요? 정한중 뭐 교수가 이제 징계위원장을 했나 본데 자 오전 4시까지 이렇게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징계 청구 사유 중 재판부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불법 사찰한 말도 못 썼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석현이 만난 거를 일단 제끼다 보니까 이거 하나 남아있었거든요. 이거 하나. 근데 이거에다가 지금 불법 사찰이란 말을 못 쓰고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라고 해버리니까 중징계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일단 밀린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원래부터 아닌 거고. 자 그런데 언론사주 만남 이 부분에서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지금 제일 황당한 거죠. 이게 이번 징계안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그 뒤에 거 볼래요? 채널A 사건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건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감찰 유출과 감찰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가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로 결정을 했다. 그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언론사주 만남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묻지 않기로 결정했냐. 이 이상하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징계 사유가 없다 그래야지. 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지. 이게 이제 결국 또 이제 뇌관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쌓아놓은 폭탄에다가 이게 결국 뇌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이거는 저는 지금 이 친문 중에서도 이 조중동과 맞붙어서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든 말든 한번 들이받겠다라는 생각하는 거는 추미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들어온 이런 자들도 지금 사실은 조중동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도. 그래서 홍석현과의 만남 이 문제를 징계로 넣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사탄파들과 사실상 전면전이 붙게 되니까 아마 추미애를 제외한 친문 세력이 이거 빼라 난리 났겠죠. 이거 빼라. 그러면은 빼려면은 무혐의로 빼줘야 되거든요. 아니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고 문무일 총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무혐의로 안 빼고 요렇게 놨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거는 아마 빼자는 징계위원들과 친문 세력들 내에서 추미애가 이거 안 된다고 끝까지 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잖아요. 나머지 거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를 지금 2개월의 징계를 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그 권총 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싸움을 나중에 싸움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데 이거를 무혐의 해놓으면은 자기가 무기 하나 버리니까 불문은 뭐냐? 묻지 않겠다. 징계 사유로 잘못했지만 묻지 않겠다. 즉 나중에 또 물을 수 있다.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은 요거 하나 쥐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뇌관을 하나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윤석열은 일단은 신났죠. 중징계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2개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지금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신났죠. 그래서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가처분 신청하고 아마 권한 소송하고 두 개 집어넣을 겁니다. 윤석열이가. 그리고 마치 대권 주자처럼 대통령처럼 윤석열이는 오늘 자기 징계가 결정난 날에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까 형사법 처벌 수위를 낮춰라. 야, 이건 뭐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급이 할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붕어드 의원에 어제부터 약간 맛이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 줄 알아요. 난 지금까지 윤석열이 그래도 자기 분수는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헷갈락 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섬세하고 치밀하고 자기 주제 알고 그릇이 큰 고건 총리만 하더라도 한 3개월간 여론조사 1등이 나오니까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봤는데 윤석열 이런 정도 인물이면은 이거 헷갈락할 만하죠. 그래서 어제 그 금붕어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지금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윤석열이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뇌관이 터져가지고 다 싸그리 전멸당할 상황으로 가는 거죠. 윤석열 자체가 또 맛이 갔으니까. 자,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 분석을 좀 했는데 뭐 제 분석이랑 비슷해요. 예상보다 한참 낮은 처벌. 이렇게 하려면은 뭐 왜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떠들었냐 이거. 친여일색 징계위원들마저도 아무리 친문이어도 징계를 하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임을 시켜요. 그러니까 2개월 가지고 한번 툭 던지고 우린 빨리 빠지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고도의 실리 챙기기, 김 빼기, 이게 뭡니까? 정치 공작이죠, 이거는. 지금 이게 정치 공작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 무혐의. 아니, 징계 사유가 있음, 없음 두 가지가 돼야지. 징계 사유는 있지만은 징계하지 않음.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냐고요, 제가 답을 해줄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석현이 만났다. 변희재의 태블릿 재판에 개입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그냥 전쟁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이거 왜 빠졌냐? 감찰협조 의무는 위반을 했지만 법무부도 위반을 했거든요. 법무부도 이거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위반돼 있으니까 이거를 징계하게 되면 법무부도 위험해지니까 요 두 개를
그렇다고 이건 법무부가 한 거예요. 법무부가 한 거니까 무혐의를 해버리면은 법무부가 또 위반이 되니까 요거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묻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자, 징계 스스로 확신 없었던 거. 그쵸? 아무리 문재인에게 잘 보고 싶어도, 야, 이거는 뭐 이건 나중에 재판 가면 뒤집어질 텐데, 그럼 이제 인생 끝난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고, 그럼 이 자들이, 내가 볼 땐 추미애는 6개월 이상이 아마 중징계를 원했을 텐데, 추미애가 꽂은 사람들도 이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추미애를 설득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저기 문재인 쪽이랑. 설득하는 내용 자체가 다 잔머리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관측도 있다. 즉 6개월 이상 중징계를 내려버리면은 사실상 임기를 보장 안 하는 건데 2개월이면은 앞으로 7개월 남았으니까 5개월 동안 더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실리를 챙기는 게 아니죠. 이게 실리를 챙기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잔머리죠.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것들 봐라 잔머리 썼네. 이런 잔머리 쓴 거에 대해서 무슨 실리를 챙깁니까 이게. 지금 실리를 챙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 만약에 자 이제 직무정지가 됐어요. 만약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은 월성 완전 1호기 이 조작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못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이 2달 뒤에 들어오는데 그 윤석열이 안 들어와도 그렇죠. 지금 이 친문 쪽은 절차를 다 어겨가지고 명분은 다 없애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얘들은 깡도 없네 생각보다. 야 원래 친문하면은 그냥 무법천지로 막 해야 되는데 얘를 또 겁먹고 못하네. 이제 이것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있든 없든 밑에 검사들이 그냥 언제든지 칠 수 있죠 이거. 언제든지. 문재인 임기 얼마 남았다고. 이걸 지금 실리라고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양정철 같은 자가 문재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양정철이 문재인한테 사기 친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직무정지된 2달 동안에 이거를 안 할 이유도 없고 윤석열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교체한다? 무덤을 파는 거지. 무덤을 파는 거죠.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해 놓고 이제 대전지검장까지 쳐가지고 정권 수사를 맡겠다?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윤 총장이 들어오면은 공수처가 그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직무에서 배제해서 지금 김건희를 지금 친다면서요. 저 윤석열이 와이프 김건희가 뭐 지금 국민일보를 통해서 뭐 불법장을 받았다 하는데 그럼 윤석열은 또 바보예요?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직무정지 받더라도 금붕어들의 거의 허상이지만 그런 허상을 또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만약에 2달 동안에 집에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중소의 검사들 막 집에 찾아갈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통제해버려요. 문재인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지. 윤석열이 지금 현재 거의 꽤 압도적으로 1등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흘려? 너 2달 뒤면은 내가 공수처 통해서 너 수사해서 죽여? 그러면 2달 동안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냐고요. 개싸움 벌어지는 거지. 이걸 무슨 실리라고 지금 이걸.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또 저 같은 사람 또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요. 추미애와 문재인과 윤석열 싸움이지만은 그 중간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폭탄들은 다 제가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려서 그렇지. 폭탄 더 집어넣죠. 이 상황이 되면은. 전 또 가만히 있냐고요, 이걸. 자, 오늘 우리 칼럼을 올렸고 오늘 바로 홍석현, 윤석열 증인 신청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 1심 때도 했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증인 신청한 적은 처음이에요. 상세하게.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이가 직무정지 2개월 받았다. 자, 여기서 추미애는 이미 11월 24일 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해놓고 이거를 징계 사유 첫 번째로 꼽아놨는데, 오늘 징계에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법무부하고 검찰만의 문제죠. 징계를 하는지 말든지는. 근데 이 징계를 요청한 건 저예요.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 요청한 겁니다. 내 사건에 사건 당사자하고 술 퍼마셨다. 그것도 얻어마셨다. 그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막강한 언론 권력을 휘두르는 자다.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윤석열이 징계해라. 내가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일단 징계 사유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걸 입증을 했잖아요. 법무부가 조사한 바로는 징계를 해야 할 만큼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고 자기들이 입증을 하고 인정을 했잖아요. 법무부가. 저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윤석열이가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안 되는 만남은 안 되는 만남을 했다. 내 사건 관련해서. 일단 이걸 제가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거를 무혐의로 안 빼고 뇌관을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뇌관이면은. 자, 홍석현과 윤석열은 2018년 11월 20일 밤 11시 이 둘이 야밤에 슬쩍 만날 정도로 1심의 재판 상황은 검찰 측이 크게 밀리고 있었다. 자, 이들이 11월 20일에 만났죠. 그 약 한 달 전인 10월 24일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거짓 브리핑, 태블릿 관련 이게 드러났고, 윤석열 본인이 국감에서 위지관계 드러났어요. 이게. 그러다가 우리가 국가소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서 연락처와 통화 내역 등 태블릿 기기에 대한 조작을 발견했고, 이거를 11월 7일 날 도태우 변호사, 오영국 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해버렸습니다. 11월 16일에는 최순실,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 증인 신청을 했고, 자, 12월 10일 날 선고가 나오는데 12월 10일 날 그 25일 전에 우리는 증인을 4명을 신청을 했어요. 새롭게. 그리고 이 증인 한 명 한 명이 지금 간단한 증인이 아니잖아요. 최순실,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 그리고 11월 20일에는 우리가 태블릿 조작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당시는 제가 구속기간이 5개월을 넘기고 있어서 이런 사실조회나 감정 신청, 증인 신청이 하나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저는 6개월 구속기간 만기로 12월 초에 석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재판이 6개월 만에 못 끝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증인 한 명 한 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다 위증 걸리고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이론이 검찰이 완전히 박살나고 제가 석방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홍석현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을. 그리고 이제 홍석현은 단순히 JTBC의 대주주가 아니라 우종창 전기자로부터 태블릿을 실제 입수한 인물로 사건 당사자. 자,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직관검사 홍성주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무작정 반대했습니다. 무작정.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때도 이유 없이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이유 없이 반대하면 우리가 난리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열세였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는. 그러면서 피해자 측 변호사로 참여한 사람들이 막 발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 피해자 측 변호사는 아예 2심에서는 홍성준 검사 옆에 앉아있다가 정장현 변호사가 쫓아냈죠. 한마디로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다음부터 이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마치 검사처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 태블릿 재판은
감정도 없고 핵심 증인인 최서원과 김한수의 증인신문도 없이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12월 5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홍성준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사상 최고인 징역 5년, 단순히 기사 편집만 했던 황현 대표 3년, 이유희 2년, 오은영 1년, 미디어워치라는 작은 벤처 언론사 기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합니다.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다음에 단 2주 만에. 그리고 결심을 하면 최소 한 달 뒤에 선고를 해야죠. 5일 만에 선고를 해버려요. 5일 만에. 결심해서 우리가 다 제출하잖아요. 결심 자료를 최우주 주소하고. 그럼 판사는 안 읽어봐요? 우리가 제출한 게 200페이지짜리인데 판사가 5일 만에 읽어봤다고? 이미 구형될 때 이미 판사는 판결문을 쓰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5일 만에 선고합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서원 재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자, 노승관 윤석열의 최고위층 검찰의 위증과 거짓말이 적발되고 태블릿 기기 조작이 발견되고 위기에 몰렸던 검찰은 윤석열과 홍석현의 심야 해동 이후 상식을 뛰어넘는 졸속 재판을 이끌어내며 언론인 2명을 한꺼번에 구속. 우리 사법사와 언론사의 전무후무한 대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미션을 수행한 평검사 홍성준은 이런 대참사를 만들어 놓고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초고속 승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집어넣어요. 법무부에 홍성준이 이 초고속 승진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법무부의 감찰대로 윤석열과 홍석현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질의를 할 필요가 있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자,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태블릿 이미징 파일 훼손과 삭제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책임을 물어 이미 우리 윤석열은 법무부에 징계 청구해놨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파일 날라간 거, 파티션 4개 삭제된 거. 제가 2심 첫 공판에서 1심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손석희가 보도한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태블릿 증거도 볼 수 없고 핵심 증인 최서원과 손석희조차 증인으로 불러주지 않는 일제강점기나 북한, 쿠바에서나 벌어질 법한 어용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제가 2심 첫 공판 때 얘기였어요. 근데 2심도 지금 1심보다 많이 낮았지만 2심도 헤매고 있죠. 피고인인 저는 이처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을 무리하게 구속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휘하의 기자 전원을 기소하고 사상 유례없는 구형을 하고 재판 과정에선 핵심적인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태블릿 감정이 모두 기각된 주된 원인은 바로 윤석열과 홍석현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까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홍석현 증인 신청하고 윤석열 증인 신청인데 제가 칼럼에서 넣은 거는 빼준다 본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홍석현이 윤석열에게 로비를 하고 윤석열이 홍성준에게 졸속 재판 거의 미개 국가 수준의 구형을 지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홍성준은 승진을 보장받고 홍석현은 윤석열이를 중앙일보 언론을 통해서 지켜주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3자가. 법무부가 이걸 조사해야죠. 이거를. 물론 이걸 또 우리가 법무부에 제출하는데 지금 이거는 법무부에 낸 게 아니라 재판부에 집어넣은 거예요. 재판부에 집어넣어서 윤석열, 홍석현을 당장 증인으로 불러달라. 뭐 재판부가 안 불러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둘은 이게 아니어도 우리가 신청했었는데 이것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걸 뭐 안 불러줄 수 있겠어요? 이거를? 재판부가 도망가지 않는 한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 또 있어요. 아직 그 홍성준이 그 승진 관련해서는 아마 내일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지금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자, 8월 12일 날 재판부가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피고인들에게 태블릿 PC 증거 파일을 줘도 되냐? 그랬을 때 이 김민정 검사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 즉 재판부가 판단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재판부는 김민정의 답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준 거죠. 가서 받아와라. 그런데 즉각 이 결정문을 근거로 검찰에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48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어기며 무시했다. 검찰은 2달 가까이 뭉개다가 이미징 파일 5개 중 4개가 없다. 증거 인멸을 자백했는데 우리가 그 이미징 파일 받으려고 피고인들 변호사와 함께 중앙지검의 관련 부서 여러 곳과 통화를 했는데, 공판검사였던 김민정 검사, 그러니까 태블릿 증거를 줘도 된다고 얘기했던 김민정 검사가 제출 허가를 내준 뒤 돌연 휴직을 했다. 휴직을 하고 지금 장욱한 검사가 들어와서 이걸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김민정 검사가 휴직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압력을 넣는지 아닌지 우리가 강한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김민정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빨리빨리 압수의 영장을 주고 하면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시간 끌면 우리는 김민정이 또 불러낼 거예요.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 열람 등사 요청을 허가한 건을 이유로 김민정 검사를 강제로 휴직시켰는지 감찰하라.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사안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를 내준 검사를 강제 휴직을 시켰다. 그 의혹과 김수남, 윤석열 이어지면서 태블릿 이미징 파일 5개 중에서 4개를 삭제해버린 이 사건과 이거는 언론 재벌, 이 사건의 당사자 언론 재벌과 중앙지검이 만나가지고 술 퍼마시고 그 뒤에 25일 동안 재판이 완전 파행이 돼버리고 구형이 5년이 나오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OECD 국가나 자유민주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다 하나하나가. 어제 제가 설명드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처럼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죠. 이미 추미애 쪽에 우리 10개 넘게 줬어요, 지금 이 진정서를. 앞으로 10개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10개나 20개가. 한 건 한 건이 지금 민주주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그 줄 서 있는 자들이. 윤석열의 라인들이 지금 민주주의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다 파괴시키는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재판부와 대검과 법무부에 다 쌓여 있다니까, 이 증거들이. 이걸 지금 안 꺼내서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안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쌓여가는데. 내일도 집어넣어요. 홍성준 승진거 누가 시켰냐. 이게 어떻게 멈춰 있겠어요, 이게.